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죄목 중에 하나가 군형법상 반란죄입니다. 네네네. 요게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추진을 검토를 했다가 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적용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, 이거? 이게 내란죄하고 반란죄하고는 완전히 그 내용. 내란도 뭐 비슷합니다. 예. 내란의 경우에 내란 수계의 경우에 사형 무기, 반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가 아니라 사형밖에 없습니다. 반란 수계의 경우에는. 예. 사형밖에 없고 이 절대적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사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반란죄이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반란죄는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서 네. 과거에 그 12.12 내란 사태 때 반란 사태 때 그 전두환 노태우 둘 다 군인 신분이었지 않습니까? 그 두 사람을 반란 수계로 그 유죄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죠. 전례가 있는데 그 반란죄의 구성 요건이라 그러는데 적용 그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대통령이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를 들어 뭐 특수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교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공모해 가지고 작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질서 국가 이 헌정 질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행위로 보아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평가가 좀 다르죠. 군을 동원해 가지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반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특검에서도 과거 그 내란 특검에서도 반란죄의 적용을 검토했던 것 같고 이번에 2차 특검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뭐 이런 그 반란죄에 대해서 물론 고발도 있었고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하지 않는가 싶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점들이 많습니다. 네네네. 네. 그 재미있는 점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 군인이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네.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. 이게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신분범이라고 하는데요. 신분범. 예, 형법 3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분법 예를 들면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, 뇌물이라는 것, 그러니까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뇌물죄로 처벌받는 건 오로지 공무원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공무원의 그 뇌물 수수 행위에 공모를 했다면 예를 들면 공무원의 처가 네. 공무원의 처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저 사람한테 가갖고 뭐 돈을 네네. 받아와 이런 식으로 한다 공범. 그러면 둘째가 공범이 되는 네네. 겁니다. 그러니까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도와서 함께 일을 했을 때는 비신분자의 특례 그러니까 이 신분범의 특례가 있어가지고 같이 네네. 처벌받거든요. 아하, 이 네네. 경우에도 그러면은 비록 윤석열 씨는 군인이 아니지만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인들과 공모해 가지고 반란 행위를 이 국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반란을 꽤 했기 때문에 예. 무기를 휴대해서 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. 예. 대상이 될 수 있다.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예.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. 군형법이 군인에게만 적용하라는 것이지 민간인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이다. 적용 대상에 대한 것이지 신분범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. 예. 그리고 특례에 보면 민간인의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건 형법 8조 단서에 해당한다.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너무 복잡한. 예. 그런 주장도 있군요. 예, 그런 주장도 있지만 지금 과거의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민간인도 군형법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. 그 과거의 판례라고 이건 아니겠네요. 예. 과거 전두환은 군인이었으니까. 네네, 그렇습니다. 전두환이 12.12 쿠데타 일으켰을 때 요것도 반란죄로 적용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?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형을 받았고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군형법상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사형은 교수로 집행한다라고 행정법에 되어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 군인의 경우에 총살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12.6 사태 때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때 당시에 경호실에 근무하던 군인 신분의 그 김재규 씨 부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경우에는 총살형이 총살형을 예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럼 윤석열은 민간인 신분이라서 만약에 군형법상으로 유죄가 진짜로 네네. 선고가 된다면 총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렇지는 않은 게 이게 33조 단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
비신분범이 신분범의 행위에 가공해서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의 반란죄에 가공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예. 그 형량의 차이가 있을 때는 약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실익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. 실익이 없다. 예,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보면은 이 사형 무기로 되어 있고 군인의 경우에는 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 무기까지 규정되어 있는 형량이 더 약한 형량이기 때문에 반란죄가 성립돼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은 결국 사형 무기로 처벌해야 되거든요. 왜 그렇습니까?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네. 신분범의 행위에 비신분범이 가공한 경우에 비신분범이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행위에 가공해가지고 이 신분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예. 다만 그 경우에 형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일반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형량과 군형법상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하게 됩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그럼 무기징역을 그대로 이제 만약에 군형법상 반란죄 유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네. 내란죄의 그 무기징역으로 내란죄의 무기징역 이거 적용이 된다. 이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으니까 둘 다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고 반란죄의 민간인에 대한 특례가 내란죄니까 사형 무기 중에 무기가 되어 있는 무기로 처벌하는 게 법의 정신에 맞는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기죠. 그렇군요. 네네.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몇십 년째 네. 사형 집행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. 왜 자꾸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걸 뭐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97년 12월 달 그러니까 제 초임 때였는데 네. 예, 그때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근 3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. 그런 의미에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합니다만 뭐 법원에서는 선고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뭐 사형죄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.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사형죄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사형죄를 뭐 항상 정당화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렇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이 요걸 진행하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히 군인들을 동원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그러니까 무기를 휴대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데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는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씨가 그 부분에 있어서 비록 민간인 신분이고 군인은 아니지만 수괴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이고요. 그런 점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법적 평가를 위해서 뭐 그렇게 규정 짓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. 만약의 경우에 반란죄로 의의를 한다면 무죄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? 이게 내란죄와 반란죄를 둘 다 이게 그 죄를 물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. 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거 이중기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이중기소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뭐 법조경합이라는 경합이 이제 제대로 된 이게 완전히 그 별개의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혹은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만 적용하는 거 이런 예. 것을 법률적으로만 요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. 법적 의미가 있다. 예, 내란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것이고 반란죄는 군인을 동원해서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에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내란죄라고 기소하는 것은 일부 그 무기를 휴대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분을 눈감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중 기소라기보다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법조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윤석열은 군형법상의 적용이 가능하다. 그렇습니다. 공범이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만약에 내란죄, 그러니까 그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란죄의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의미는 있다. 의미는 있다.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법의 취지 33조
더 경환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그걸 이제 확장 해석한다면 사형체가 확정이 돼도 교수형보다는 총사령보다는 교수형의 집행을 하는 예. 것이 아마 총사령 교수형을 놓고 네.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네네. 예. 네, 아무튼 제가 봐도 지금 감찰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. 의미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 김건희 항소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네네.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무죄 받았던 것이 유죄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조작 기소였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네. 조작. 요거 관련해서 유죄로 뒤집혔는데 그것도 이제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유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요거를 불기소 처리했던 검사가 있어요. 그걸 네네.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. 요거 어떻게 보세요? 이런 판결이 이 수사라든지 이 검사의 어떤 이제 죄를 묻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당연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요. 사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력을 해가지고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사실 그 처음에 이런 그 무혐의 과정이라던가 뭐 조사 장소 그리고 처음에 이 김건희 소환 조사를 주장했던 송경호 서울중앙검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갑자기 인사 발령도 나지 않았습니까? 예.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가 복무 평정 기간이었고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웬만하면 이 차장 부장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. 그런데 그때 발령을 냈다는 거. 그렇죠. 예. 그 정도로 좀 급하게 발령을 냈고 그 발령을 내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 그 이후에 처리도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. 그런 하나하나의 행위를 좀 돌이켜 보면 이거는 누군가 기획한 사람이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곡차곡 실행된 건 틀림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. 예. 네네. 당시에 헌재에서도 이거 검찰총장 탄핵 기각 당시에 네네.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네. 요거 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. 뭐 이 정도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네네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여기 지금 이 정권 교체 후에 이 사람들 당시에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검사들 지금 검찰 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두 사람은 나갔죠. 예.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는 당일날 새벽에 맞아요. 예, 두 사람, 맞아요. 그 안경 쓴 그 사람 이창수, 동그라미. 조상원 두 사람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예. 그 사표를 수리하고 그때 당시에 그날 수리하게 됨으로써 이 두 사람은 나중에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. 그럼 처벌은 가능한가요? 그러면? 그 처벌을 해야 됩니다.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하고 뭐 징계를 받거나 과거에는 그런 징계 처분이나 수사 과정이 이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불가능했습니다. 예, 명예퇴직 수당이 한 2억 몇천만 원 이거 되거든요. 많네요. 예. 근데 그걸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예. 이 나중에라도 이제 그 고무렵에 어떤 공무원법 개정이 있었냐면 나중에 비록 수사 중이거나 징계 처분 진행 중이었더라도 나중에 그래서 명예퇴직을 못 했더라도 나중에 이 징계나 이 수사 중이었던 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죄가 확정이 되면 예. 소급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이 적용을 받으려면 그날 사표 수리를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까지 2명을 해주기까지 했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처음 조사 과정,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잠탈한 과정, 그 이후에 수사 발표, 그 다음에 이 사표 수리까지 모든 것이 쫙 이렇게 차곡차곡 차례차례로 진행이 됐는데 그 전체의 기획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여기 이름이 있네요. 조상원, 이창수. 맞습니다. 예. 이창수 검사장, 예. 조상원 차장. 예. 수사 제대로 해서 이거 봐주기 수사했던 것 제대로 처벌 단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방송됩니다.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. 같이 해요.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.